어, 뭐 시쳇말로 국민 생명보다 이제 밥그릇 챙긴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의사들이 함부로 행동 못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의식해서 이 시점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국민을 볼모로 했다라는,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했다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상황에서 그런 사태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 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큰 근심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 핵심이 지방 의료 격차 해소, 그리고 특정 전공의 부족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이해를 하고, 저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꼭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만이 답이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. 먼저 지방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별 수가 조정이라든가 의료비 조정, 또 비인기 과목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, 그리고 지방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, 이런 다양한 대안들이 좀 검토되고 단기간 내에 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갔으면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인데,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나 또 2019년 결산 자료를 보면은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중보건 장학생 20명 선발하는 사업이 있었죠. 예. 그 중에서 이제 8명밖에 선발을 못 하셨어요. 그래서 예산이 거의 50%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우선 그 이종성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. 그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라는 한 가지 정책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,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진행은 하겠습니다.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그 정원 증원을 통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절박성은 지금 매우 시급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도 역시 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동의하기가 이제 힘들어요. 더군다나 우리 3월 달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막아왔던 그 의료 인력들의 어떤 고생한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, 정말 이번에 그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정부가 본인들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어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 배신감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정부의 어떤 실망감에 대해서 이제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, 뭐 시쳇말로 국민 생명보다 이제 밥그릇 챙긴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의사들이 함부로 행동 못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의식해서 이 시점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국민을 볼모로 했다라는,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했다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도대체 이 정부에서 좀 대화와 타협, 협치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하루빨리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덕분입니다라고 의료인들에게 표현을 했듯이 그런 정신을 상기를 하셔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좋은 합리적인 발전적인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주시면 하고요. 시간이 없는데. 차관님, 지금 K방역이 아직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K방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방역은 늘 진행형입니다. 그게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? 지금 평가를 하기에는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 시점에서는? 이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
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늘 그래요. 뭐 차관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정도로 지금 K 방역이 무너졌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지금 8.15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. 특히나 지방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가원술시장 그 분향소 설치,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명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대확산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고 여행 쿠폰, 외식 쿠폰들 8가지 그 쿠폰들로 소비를 장려해왔고 정부가 이렇게 아무런 개념 없이 보여준 이중적 태도가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방역 전선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의원님 그 말씀 주신 지적의 취지를 무겁게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.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저희도 이 질병은 처음 겪는 질병입니다. 그 방역 당국으로서도 내부적으로 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결정 하나하나가 돌이켜 보면 적절한 조치도 있었습니다만 늘 아쉬운 조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실패다,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 뭐 의원님께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저희들 긴장감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